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제품이나 음식이 좀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좀 변질되지 않을까, 냉장 보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냉장 보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이 상온 1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안정성을 확인받기 때문인데요. 냉장고 내부의 평균 온도는 5도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과정에서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상온에 꺼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화장품이 변질되고 세균이 더 번식할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로션과 같은 크림은 유화제를 이용해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물과 기름이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백 또는 주름 개선 효과가 있거나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더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습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실온에 두는 것보다 냉장 보관이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서도 온도가 비교적 높은 문 쪽 선반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개봉한 순간 화장품이 산소와 마찰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쓰면 접촉성 모낭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여름철 화장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즘에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음식을 냉장 보관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름철에 건강한 식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음식을 냉장 보관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수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부피가 크니까 먹다 남으면은 랩을 싸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리스테리아균 같은 식중독균은 냉장 온도인 섭씨 4도에서도 증식이 이루어집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다 보면 냉장 온도가 올라가는 점도 세균 번식의 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냉장 보관할 때는 조각을 내서 자른 뒤에 밀폐 용기에 담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식중독은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되면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실제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사람 간의 접촉이 늘면서 전체 식중독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 먹을 경우에는 상온에 오래 둬선 안 되고요. 아깝다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조리도구 소독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어패류 등을 먹을 땐 조리 전에 수돗물로 세척하고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름철 믹솔로지 열풍이라고 하는데 믹솔로지 하면 좀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믹솔로지, 말 그대로 믹스한다, 섞는다 이런 뜻인데요. 술에 탄산음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섞어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증류주에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주류 시장의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요.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점이나 마트 냉장고를 보면 맥주나 소주가 가득했는데요. 최근에는 하이볼 시장이 커지면서 캔만 따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단연 인기는 원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인데요. 실제 편의점 CU가 지난 4월 출시한 생레몬 하이볼은 현재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넘어섰고 네. 오늘 세븐일레븐은 자몽 슬라이스가 들어간 제품까지 새로 출시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이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로 재료들을 구매해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히 즐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보니까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좋긴 한데 좀 살찔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찾는 분도 많으신데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 품질 비교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요? 요즘에 마트 가면 제로 제품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음료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다음에 쿠키도 있고 소스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쿠키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로 슈거에는 기존 음료에 들어가던 과당
즉 단당류를 넣지 않고 설탕을 대체할 감미료를 넣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제로칼로리 음료를 대상으로 품질 비교 실험을 했는데 시험 대상 14개 제품 모두 설탕의 200에서 600배가 넘는 단맛을 가진 고감미도 감미료 2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로 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 슈가 표시 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4개 제품 중에서 감미료가 비교적 적게 들어간 제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3개 제품이었고 네. 콜라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일반 음료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미료를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의학계에서는 대체 감미료를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 소화 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감미료 같은 음료는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로또보다 더한 청약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청약하니까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었던 동탄역 청약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지원하셨습니까? 저도 네. 물론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도전은 해봤어요. 네. 앵커께서는 하셨어요?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청약 신청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죠. 당첨만 되면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가구에 대한 전국 무순위 청약에 294만 4천여 명이 신청하면서 청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청약이 가능한 인구 10명 중 1명이 지원한 셈인데요. 분양가가 싸다 보니까 초기 자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이 청약 신청에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청약 홈 사이트도 당일 오전부터 마비가 됐었는데요. 네. 예상 대기 시간이 800만 4시간에 달했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청약 접수를 하루 더 할 수 있게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청약 경쟁률이 더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2009년 5월 출시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지난 5월로 15년이 지나면서 이른바 만점 통장이 쏟아지고 있어서인데요. 4월 기준 청약 통장 15년 이상 가입자는 청약부금, 예금, 저축에서만 135만 명이었는데 6월에 종합저축 15년 이상 가입자까지 더해지면서 총 321만 명이 됐습니다. 네. 실제 지난달부터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청약단지에서도 84점 만점 통장이 나오고 커트라인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이 진짜 로또 당첨될 확률만큼 힘들어졌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네. 844시간 대기 시간이면 도대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연장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뭐 말 그대로 청약 광풍이다 이런 말이 좀 실감이 나는데 연말까지 또 이런 로또 청약이 예고된 곳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줄줄이 이제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7곳입니다. 일반 분양 가구만 봐도 2,800가구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곳들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달 5일 분양을 시작하는 도곡동을 시작으로 강남구에서는 총 3곳, 방배동은 2곳, 그리고 송파구에서도 2곳이 하반기 분양 대기 중인데요. 네.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 청약에서 동탄 다음으로 관심이 컸던 아파트가 서초동 원펜타스였거든요. 원펜타스는 첫날 특별 공급에서 352대 1, 어제 1순위 청약은 5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청약은 이제 부자들만의 잔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청약 물량 자체도 적다 보니까 청약 광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 쇼핑몰 가면 좀 팝업 스토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Z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유명 먹거리들도 이런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들여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는 팝업 스토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인증사진 찍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부터 한 주간 한 백화점의 식품관은 미국 서부 유명 핫도그와 일본 도쿄의 계란말이를 맛보러 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해외의 인기 맛집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그저 새 상품을 알리는 임시 판매 공간에 그쳤던 팝업 스토어가 놀거리 가득한 체험형에서 먹거리까지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이제 어떤 팝업을 유치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요.
실제로 팝업 스토어 운영에 성공한 신세계 강남점과 더현대 서울은 지난해 각각 거래액 3조 원과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는 MZ세대에게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는 일종의 놀이터가 되면서 전문 스타트업과 합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팝업 스토어가 등장할지 무척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